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가 가장 잘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이걸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면 난리가 날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그걸 몰랐다. 이런 것이죠.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취임한 지 3개월 된 정말 힘이 빵빵한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입에서 말을 꺼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걸 다시 도로 집어 삼켰다. 이런 불성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 어쩌란 말이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쩔지도 모르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고 장관 하겠다고 나선 거냐.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나라의 성인이면 성년자면 누구나 알고 있죠. 또 일이 그르쳐졌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야말로 개꼴로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 설령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체면은 지키고 또 그게 꺾여서 몰랐었어 꺾여서 이거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예산만 까먹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수위 때 임무 개시를 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착착 해놓고 또 정부의 조직도 파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안 나왔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움질하고 청와대 옮기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내부에서 암투나 벌이고 그래서 아니 인수위 일은 정말 알아서 잘 하는 모양이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깜깜이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지금도 대통령실에 걸어놓은 100대 정책 과제 이러더니 이제 120개로 늘려놨는데 그거 무슨 소린지 윤석열은 모른다. 우리가 그걸 확인해 버린 겁니다. 자사고 외고를 없앤다 하는 그것 때문에 국회에 가서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 전에 5살의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거 가지고 정말 발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뒤늦게 뭐라고 합니까? 용궁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 그냥 전임자 베끼면 될 줄 알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거 꺼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폐지 수집하듯이 해서 정책을 만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른다. 이거밖에 안 된다 싶습니다. 이번에 이 외고 폐지 이것도 동일하죠. 문재인 대통령 때 행정부에서
2020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운명의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게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이 된다. 이미 이렇게 됐던 겁니다. 2020년에. 그러면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법에 따라서. 법이 아니고 시행령. 이게 시행령으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국정과제를 밝히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시행령을 고쳐서 이 세 종류 학교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사용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거 그러면은 다시 시행령을 고치고 해서 원상 복귀를 할 모양이다. 다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선거 때 이걸 없애겠다고 하면 표가 후두둑 떨어졌겠죠. 역시 살려준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선가는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치상. 그랬는데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할 때 사전 기자 브리핑을 했다고 하죠. 박순애 장관이. 그때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사고는 존치하고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폐지하기로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 있다. 이거를 유지할 법적 근거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근거 없는 그 종류의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일반고가 2025년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순애 장관은 자사고는 존치하고, 그러면 자사고 규정을 살려야 되겠죠. 외고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한다. 아니 그냥 폐지하고 일반고로 가기로 돼 버린 겁니다. 이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는 대목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미 이거는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이걸 다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인수위하고 반대되는 업무 보고를 한 것이 박순애 장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살 입학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그거 그렇게 잘하시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둘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유지하고 외고만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싹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고만 유지하는 거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자사고 부분을 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죠. 혹시 자사고까지 다 없애는 문재인 정책을 그저 물려받아서 따라가기로 했다가 이거 반발이 있을 거다 해서 그래서 자사고만 살리기로 한 거냐. 그 내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셋 다 살리기로 했는데 박순애 장관이 독단으로 둘은 죽여,
하나만 살릴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냐. 이제 이게 밝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많았죠. 초등학교 5살 입학 이거 물러섰고 뭐 못하는 거로 됐죠. 이제 이거 외고 폐지하는 거 8월 5일 현재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아니 그거 정해진 게 없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행령을 굳혀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세 종류 학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버린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외고는 폐지한다고 했던 이게 반발이 심하고 왜 외고하고 국제고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국제고 그 부모는 시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뉴스에서는 외고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행정부, 교육부의 그 업무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일주일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렇죠? 그게 분명합니다. 자, 이런 대통령과 이런 장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인선 때도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아주 많았던 인물입니다. 음주운전에 논문 문제에. 그런데 그때 윤석열의 말이 도덕성보다 박순애는 능력으로 뽑았다 이랬습니다. 그래 국회 그 인사청문한 그 보고서도 받지 못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순애 장관 능력에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자기 업무를 알고만 있었어도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다.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았어도 이렇게 발표하지를 않았겠죠. 도대체 박순애는 뭐냐? 문재인이 이미 해놓은 교육부에 대한 그런 개혁, 그 내용을 몰랐고 윤석열이 하겠다고 한 그러한 개혁은 잘못됐다, 되돌리겠다 한 것도 몰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박순애가 장관이 돼야 할 이유로 꼽았던 능력, 도덕성보다 능력이라고 한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박순애 장관 사퇴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에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윤석열입니다. 이 박순애 장관의 경우 교육부의 문제, 이게 우리가 낯설지 않은 것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정부, 이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딱 박순애 2, 박순애 3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현 정부 전체가 대통령실도 똑같고 꼭 박순애 교육부 같은 그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보았듯이 박순애 장관이 발표해서 문제되고 말 바꾸고 말 바꿔서 문제되고 그리고
후퇴하고 후퇴해서 문제되고 그리고 핑계대고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결과는 없고 이제 다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동일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제일 좋습니다. 물러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물러날 수 없다. 그런다면 박순애 같은 장관 있죠? 손꼽을 수 있죠? 박순애 같은 장관 다 잘라라. 그 용궁이라고 국민들이 희화화해서 부르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해체해라. 이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100% 해체해라. 거기 있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는 다 공무원 자격을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모조리 다 잘라내라.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용산 청사에 있는 그 뭐 2층부터 10층까지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비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원래 우리나라 그 집행정부의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로 이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늘었죠. 박순애 같은 장관들 잘라라. 총리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잘라라. 그리고 보면은 지금 김건희 씨 주위에 달려있는 무리들, 그 떼거리들, 자, 이 사람들 경선 때 문제됐고 사실은 그 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경선 때, 대선 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정 그 캠프 말고 또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것만으로 사실은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민주당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이들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용궁에까지 엮여버렸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 해결하십시오. 일단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라. 5년 동안 내보내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감옥 가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하십시오. 윤석열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씨 감옥에 넣으십시오. 법 절차를 통해서 특별히 이들을 비호하지 않으면 아마 감옥에 넣는 것은 대단히 쉬울 것이다. 아니 그게 공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용궁 식구들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자기들이 끌어다 놓은 온갖 떨거지들을 그냥 끌고 이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계속하겠다. 그냥 두고 앞으로 잘해보겠다. 몇 사람 자르고 잘해보겠다. 그 몇 사람 자르는데 윤석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러한 판을 바꾸는 그런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국민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